12.3 내란의 밤, 빛이 된 참군인들. 어두웠던 12.3 내란의 밤에도 국민 앞에서 양심을 지킨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단호한 결단으로 여의도 해군을 이끈 조성현 대령은 계엄령 초기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과 군의 충돌을 막아냈습니다. 법정에 출석해서도 굽힘없는 강직한 태도를 보이며 진정한 참군인의 표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김문상 대령은 국회에 계엄군 헬기를 투입하라는 압력 속에서도 시간을 지연시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결단이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김영기 중령은 상관의 거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군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않도록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내란을 막아낸 숭고한 군인의 양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 조성현 대령, 김문상 대령, 김영기 중령. 이들은 모두 권력의 명령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했고 군복의 무게보다 양심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예상되는 특진 대상자, 그 영광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김문상 대령님입니다. 필승! 수방사 작전처장이고요. 역시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3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매불쇼가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회로 향하는 707 특임대를 채운 헬기를 못 움직이게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3번을 불허했습니다. 맞다. 그러자 윤석열이가 뚜껑이 날아가서 화를 버럭 낸 거야. 맞아. 그러자 박한수가 자기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박한수가 나 욕 먹었잖아. 그냥 통과시켜 해갖고 통과가 돼서 무려 40분을 벌게 한 47분입니다. 47분입니까 정확하게? 네. 47분의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한 정말 위인입니다. 네. 김문상 대령. 맞아. 김문상. 좌천됐습니다. 기억나네. 좌천도 되고. 지금 좌천대 가 있잖아요. 와. 작전처장이 사실은 여기 작전처장은요 진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였던 건 분명한 거예요. 육사 출신이 아님에도 작전처장을 한다는 건 상당한 거예요. 능력 있는 네, 능력 있었는데 이 그 헬기 이제 서울 여의도 상공 진입을 불허한 47분을 불허해서 네.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정작부장을 시킵니다. 정작부장을 통해서 이거 계엄사령부의 명령이다. 열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47분 버텼죠. 와, 그래 좌천됐어요 이분이? 네. 지금 그럼 어디가 있어요? 그 3군 사관학교인지 교육사인지 교육훈련처장인가 이걸로 가 있습니다. 삼성학교 교무처장. 교무처장. 네. 네. 좌천됐습니다. 아. 이건 좌천이죠. 작전처장 하다가 장군 진급도 하기 전에 진급 심사가 열리기 전에 쫓겨난 거니까 좌천입니다. 그럼 내란 이후에 그 누가 한 거예요? 김용현이 형이 쫓아낸 거예요? 어떤 내란 놈이야? 이후인데. 아니 내란 이유였지만 밝혀야겠네요. 어떤 놈이에요? 그건 제가 모르죠. 쫓아낸 잡아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인사 그때 뭐 이진우도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예. 그러니까 윤석열로 보면은 진짜 가장 진짜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분이야. 왜냐면요 안 그랬으면 아니, 그러니까 국회 무조건 봉쇄. 성공이야. 국회 봉쇄죠. 솔직히 성공 맞잖아. 이 사람 아니었어요. 네. 맞잖아요. 성공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얼굴 아는 사람이 없어. 시민분들과 국회 보좌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엄군들을 직결 맞닥뜨렸잖아요. 근데 40분 일찍 왔으면 이미 군인들이 먼저 와 있는. 당연하지. 그렇죠.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게 부당한 짓이라고 알더라도 막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무슨 핑계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작전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본청 진입로를 막아버리면 후문하고 진입로를 막아버리면 끝나지. 그건 끝이에요. 끝이지. 그렇죠. 이미 끝난 거지. 아니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막 담 넘고 들어갔잖아요. 네. 국회 안으로 영내로 담 넘고 들어갔듯이 이 본청은 정말 이렇게 막기 좋잖아요. 봉쇄하기 너무 좋지. 그 문은 딱 2개인데. 법정에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처럼 보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묻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조 단장은 맞받아쳤습니다. 조 단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했고 시민 안전도 확보하면서 이 임무 수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린 뒤 철회했다고 주장했는데 조 단장은 철회가 아니라 조정된 것이라며 철회에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말을 끊거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압박하자 재판부가 정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킨 고급 장교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입니다.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수방사 경비단 제1경비단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저희 임무는 평시에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특정 경비지구에 대한 경비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북악산, 인왕산 그리고 청와대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임무가 주 임무이죠. 예. 조 단장께서는 국방위 청문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증인석에서 그리고 내란주 형사법정에서 일관되게 상관으로부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증언을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재에서 윤석열 내란수계 파면에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또 조성현 단장께서는 12월 4일 0시 45분 계엄 해제결이 15분 전입니다. 그때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5분 뒤인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걸로 증언했습니다. 단장님을 포함해서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명령을 이행했더라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중단됐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 질서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조성현 대령의 참 군인 정신을 존경합니다. 모든 쿠데타는 방송 장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16 쿠데타도 그랬고 12.12, 5.18 쿠데타 모두 방송 장악이 맨 먼저 취한 선결 조치였습니다. 조 단장은 신문 막바지에 계엄 이후 군인은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군에게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랬냐면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셈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 대대장은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고 제어를 못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 조성현 대령, 김문상 대령, 김영기 중령 이들은 모두 권력의 명령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했고 군복의 무게보다 양심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그날 밤 이들의 선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방패였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이 숭고한 결단을 내린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마침내 정식으로 포상과 함께 국민 앞에 기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훈장이 아니라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며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